1년 10개월 정도 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1년 10개월,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게 된 게 미래의 덕이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돌아보면서 저한테도 이걸 준비하는 기간이 가장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 앉아 계신 원장님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대치동과 평촌학원가에서 중고등 수학 강의를 한 15년 정도 하다가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경력 단절을 10년을 겪었고요. 10년을 겪다 보니까 너무 이제 아이가 커서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하고 나도 뭔가를 이제 해야겠다. 근데 제가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강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강사를 하기에는 또 나이가 먹었고, 그래서 이제 학원을 한번 차려볼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내 이름을 걸까? 막 주변에서도 그냥 네 이름을 걸어. 막 이렇게 하는 원장님들도 뭐 강사 제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 10년이라는 갭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코로나랑 또 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막 변한 교육들을 제가 아무리 날고 기던 강사였다고 하더라도 그걸 따라잡기가 조금 쉽지 않아서 그래서 브랜드를 끼고 학원을 차려보자 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한 1년 정도를 뭐 해법, 센수학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런 걸 다 찾아다니고 모든 지사장님을 다 만나봤어요. 그리고 나서도 저희 지사장님을 만나고도 1년을 제가 애를 먹였어요. 이것저것 막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제가 미래에는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제 미래에는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제가 이제 돈을 내고 이걸 이제 감행을 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내가 뭘 여기서 얻어 먹을 것인지, 내가 뭘 여기서 뽑아 쓸 수 있는 건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원장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먼저 봤고요. 그리고 나서 어찌됐건 간판을 걸었을 때 이게 엄마들의 그 인지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한솔이었어요. 저희가 감행하고 한때는 한솔이어서 그 한솔의 그 브랜드 이미지를 내가 얼마만큼 잘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뭐 아마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저희의 가장 강점은 1:1 맞춤 학습, 그리고 뭐 전국 평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도 다 그런 거 생각해서 결정을 한 게 미래의 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초기에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이려고 브랜드 수학을 이제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저희 동네를 조금 소개하자면, 저희는 원래 이렇게 동네가 산이었어요. 다. 근데 이거를 개발을 하면서 이제 아파트가 막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희가 한 2,000세대가 정도 되는데, 지리적인 요건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요. 중학교는 이제 멀리 버스를 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평촌 학원가까지는 20분 정도의 이제 차량으로 20분 정도의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엄마들이 라이딩을 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장점이자 강점은 학원이 아직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단점은 상가가 너무 비싸요. 월세가 너무 비싸요. 평당 12만 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진짜 저희 지사장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10명만 집에서 공부방처럼 데리고 나가자. 니네 너무 월세가 비싸다. 그냥 나가다가 너 6개월도 못 버텨.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 그냥 나가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딸내미 하나 데리고 교습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4월에 전사직을 감행을 하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5월 16일 날 오픈을 했어요. 근데 4월 감행을 하고 5월 16일 날까지 학부모 이제 설명회를 개최를 하겠다라고 처음에 이제 그냥 바로 오픈날 동시에 학부모 설명회를 이제 개최를 해달라고 본사에 요청을 했고요. 저기 계신 이보람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은 차장님이시지만 오셔서 이제 저희 학부모 설명회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는 동안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제가 할 일은 온라인 홍보를 했어요. 저희가 아파트가 신으로 막 이렇게 지어지고 막 있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가 시설이 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홍보 전화 뭐 돈을 내고 내가 홍보해 주겠다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매주 화요일마다 무료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뭐 글을 쓰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가백미를 냈으니 본사에서 올려주는 교육 이슈, 뭐 교육 뭐 이벤트 뭐 이런 카드 뭐 뉴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퍼다가 그냥 올렸어요. 그리고 저희 아직 오픈하기 전이었으니까 저희 교육 그런 내용, 뭐 계산력 플러스는 이런 거다, 뭐 개념 플러스는 이런 거다, 저희 맞춤학습은 이런 거다, 이런 거를 계속 꾸준히 한 달 정도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월 16일 학부모 설명회를 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계속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학부모다 보니 제 친구들, 저희 아이의 친구들을 조금 이용해서 야, 너 한 명만 데리고 와줘. 나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쪽팔려. 나 제발 한 명만 데리고 오면 안 될까? 막 이런 조금 저도 쪽팔리지만 그냥 얼굴 까고 이제 그냥 가서 좀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15일 동안 제가 5월 16일 날 오픈을 했잖아요. 5월 말일까지 등록하는 아이들은 15일 동안 교재비 무료, 원비 무료. 나는 그 15일 동안 들어온 아이들은 무조건 잡는다. 라는 각오로 그 프로모션을 걸었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그래서 참석자가 한 20명 정도 되셨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고 나서 이제 전화번호를 받고 다시 상담을 해서 등록한 아이들이 7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첫 달에 7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7명은 지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참석자를 모집할 때 뭐 저희 오프라인 홍보도 하고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그런 삼박자가 조금 맞아 떨어져서 제가 초기에 조금은 자리를 잡는데 조금 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저는 커뮤니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뭐 개정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저희 아이들 수업하고 있는 모습들 있잖아요. 뭐 구구단을 외우고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 잠깐씩 이렇게 동영상 같이 얼굴 이렇게 좀 잘라서 그렇게 올려서 우리 아이들이 뭘 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뭐 아니면 지금 다음 달에 이제 전국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런 일정들을 계속 꾸준히 그래서 업로드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랑 연동을 해서 계속 그런 부분 우리 학원의 위치를 계속 알리고 내가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 계속 알리는 그런 홍보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제가 그 7명을 가지고 한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했던 게 저희 프로그램 연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강점인 게 저희가 프로그램이 한번 개편이 됐어요. 근데 그 개편이 되는 시기에 제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장님들이 이제 개편 교육을 받을 때 저는 어차피 신입이어서 저는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그냥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가지고 있던 걸 다시 고치려면 이제 어려운데 저는 이게 그냥 하얀색 도화지였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다 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셨을 때 그냥 다 내 것처럼 스폰지처럼 다 받아들여서 시간이 날 때마다 7명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다 써봤어요. 모든 교재. 뭐 계산력 플러스 A부터 끝까지 시간 남으니까 다 풀어보고 개념도 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 개념, 유형, 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희 교재를 알아야지 그거를 어머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시간이 날 때 콘텐츠 연구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홈페이지에 계산력 업이 올라왔어요. 그럼 그 계산력 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빈칸 하나가 얼마만큼의 크기가 되어 있는지 얘네들 답을 써야 되는데 칸이 요만해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근데 저희가 그거 다 고쳐놨어요. 저희 기존의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연구하면서 바꿔나가면서 그런 시간을 조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 연구를 하면서 아이들 개별로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부분을 그 7명의 아이들과 좀 실험을 좀 오래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이거는 제가 15년 강사를 할 때부터의 철칙인데요. 근데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지사님한테도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거 기본이지 않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기본이라는 거를 지키지 않으시는 원장님들도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기본적인 거 지키신다고 생각하셔서 그래도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매일 숙제가 나가요. 매일 숙제가 나가서 매일 숙제가 거의 2장, 3장은 기본으로 나가거든요. 주말에는 뭐 5장, 6장, 뭐 이렇게 아이들의 별로, 아이 개별로 이제 양이 측정이 되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아이가 어제 같은 경우는 조용히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오늘 생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라고 이랬어요. 네, 숙제 조금만 내주시면 안 돼요? 주말이야 이랬어요. 네, 그래도 조금만 내주세요. 저 오늘 생일 파티예요. 그래? 그럼 한 장만 내줄게. 그래서 한 장 정말 내주고 갔거든요. 절대 없는 날은 없어요. 무조건 숙제는 나가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이를 돈을 주고 학원에 보냈어요. 그 학원에서 뭔가를 하고 오긴 했어. 근데 뭔가 하고 왔는지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아. 그럼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어머니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근데 초등부는 엄마가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를 눈에 보이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 장은 나가요. 한쪽이라도 나가요. 없는 날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그 한 장 있는 날은 룰루랄라 신나서 나가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제 매일 하다 보니까. 그리고 틀린 문제는 꼭 그날 고쳐서 나가요. 틀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집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상담이 들어올 때 어머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저희는 1시간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앞뒤로 10분, 20분은 어머님 다른 학원과 겹치지 않게 보내주세요. 저는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보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가지고 가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채점 안 된 교재. 저희가 동시간대에 13명 정도가 최대한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 혼자 그거를 쳐야 해요. 제가 교습소이다 보니까 학원은 강사를 채용할 수 있지만 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채점하랴, 애들 질문 받으랴 막 이러면 채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라 하더라도 채점 안 된 교재는 절대 학원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 채점이 안 됐다. 관리가 안 된 거죠. 저희는 바빠서 그렇지만 부모님들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건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게 쌓이면 학원의 이미지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 네버 안 나갑니다. 그리고 제 성격인데요. 이건 제 성격 같아요. 이렇게 된 점 프린트 안 나가요. 그리고 이거 뭐 파일에 꽂아서 나가면 되지 하시는데 아니요. 이거 이렇게 나가면 애들 여기다가 물을 넣어요. 뭐 여기 이렇게 찢어져요. 막 이렇게 해서 오잖아요. 저는 그거를 잘 못 봐서 뒤에서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이네요. 저는 이렇게 다 묶어서 교재를 만들어서 책처럼 나가요. 이것도 하나의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콘텐츠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학생 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동네에서 엄청 꼼꼼한 학원, 학습 관리를 되게 잘하는 학원으로 소문이 났고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사 제가 이거를 제안을 받고 저는 코로나 시대에 이 원장님처럼 전문가 과정을 저는 줌으로 학습 이걸 전문가 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이렇게 사례 발표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해요 막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리님이 유튜브를 한번 찾아봐라. 저희가 했던 영상들이 있다. 기존 원장님들이 막 이렇게 유튜브를 막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 한 원장님이 지사장님이 너무 좋아서 감행을 했어요. 막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지사장님이 좋아서 감행을 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근데 사실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저의 그 경력, 15년의 대치동의 경력으로 나는 내가 수학을 가르치는 거는 어디 가서든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그 끝도 없는 자신감? 그게 있어서 한 1, 2년만 내가 내 그 브랜드에서 여기 학원에 이 동네를 내가 좀 잡을 만한,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학교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따면 500명에서 내가 한 20%만 잡으면 브랜드를 떼고 그냥 내 이름 걸고 다시 갈까? 이런 생각으로 솔직히 가맹을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가맹을 이제 하고 1년이 이제 지나고 2년 차가 이제 되어 가는데 그 시점에서 이제 다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죠. 너는 미래인을 버릴 거니? 아니요, 저는 10년, 20년 함께 할 겁니다. 저희 지사가 올해 10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10년 파티를 해서 저기 멀리 포항까지 이제 저희 여행을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이제 지사를 가면 저희 이제 제가 저희 딸내미 1명을 데리고 그리고 7명을 데리고 수업을 진행할 때부터 월 회의를 매회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정보를 얻으려고 내가 이제 구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이제 본사에서 이제 내려두시고 지사장님이 공부하시고 한 거를 이제 공유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돈을 냈으니 나는 당연히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받고, 그다음에 뭐 개정 교육과정이 바뀌었대. 이제 그런 바뀐 과정을 이제 본사에서도 오시고 뭐 지사님도 설명을 해주시고, 아 그럼 이런 내용이 바뀌었구나. 막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가서 어머님들한테 다시 얘기를 해주고, 이런 부분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있대요. 원장님이 되게 외로운 직업이라고. 원장이라는 직업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강사는 강사대로 힘들게 하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저 혼자 하는 교습소이다 보니 누구한테 이게 뭐 조언을 구하거나 뭐 누구한테 내 어려움을 얘기하거나, 솔직히 이제 7명 가지고 저 평당 12만 원, 막 13만 원짜리 지금 이거 교습소를 운영하는데 저 6개월 동안 정말 내가 이거를 열어놓은 게 맞나? 막 이런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저 혼자. 근데 그런 어려움도 토로할 데가 없잖아요. 벽 보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애들한테 야 내가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지사에 가서 만나시는 원장님들, 저보다 성공한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저보다 힘드신 분들도 계셨고,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 나도 조금만 버티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힘도 얻고, 그러면서 제가 뭐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됐어요. 드디어 30명 됐어요. 저 오늘 술 먹을까요? 막 이러면 이제 원장님들 막 모여가지고 그래 잘했다, 너 잘할 수 있었다 막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그런 힘을 받아서 제가 지금 현재 60명까지도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이유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각각 개개인의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미래인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버틸 수 있는 하나의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모임 원장님들도 회의에 꼭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도 얻으시고 같이 좋은 얘기도 나누시고 그러시면서 스트레스도 푸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업적인 내용으로 좀 가볼까요? 저는요, 저희 한 타임당 최대 13명 정도가 들어오고요. 저는 20명 정도가 됐을 때 채점 선생님을 한 명 구했어요. 20명 정도는 혼자 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저 혼자 20명 정도는 칠 수 있는데, 수업적인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채점만 해주시는 선생님은 한 20명 정도 됐을 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념하고 질문은 제가 받고요. 나머지는 선생님은 채점만, 오로지 채점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요 개별 출석, 개별 진도에 대해서 제가 지사장님하고 엄청 고민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대형학원 강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강의실에 모여있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같은 레벨, 같은 교재, 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나는 강의만 하고 애들은 문제만 풀고 나는 질문을 받고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은 그게 아니에요. 13명이 들어와 13명이 다 다른 문제, 13명이 다 다른 진도, 13명이 다 다른 걸 풀고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처음에 저도 진짜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사님 이게 가능해요? 원장님도 이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엄마들이 이런 보내요? 나 같으면 안 보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시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되는구나,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시기가 거치면서 아이들의 학습의 갭이 되게 크잖아요. 한 강의실에 앉아있더라도 해도 이게 뭐 그 아이들이 90점에서 뭐 100점을 모아놓고 70점에서 80점을 모아놓고 했더라도 걔네들 사이에서의 그 갭 차이는 개별로 나눠보면 엄청 큰 건데 그걸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갭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 맞춤 학습을 하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도와주는 게 지금 미래인 수학의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13명, 14명, 15명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학력 진단 평가 분석부. 너무 좋지 않아요? 아직 안 써보셨나요? 저는 이제 우선 신입 상담이 오면요. 저 혼자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의 중간에는 상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똑똑똑 하고 오시는 어머님들한테는 전화번호를 받고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수업 중이어서 오후에 이제 뭐 8시, 제가 수업이 8시에 끝나요. 그래서 8시 이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주세요 하고 이제 약속을 다시 잡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머님 따로 오고 애 따로 오고 어머님이랑 얘랑 같이 오고 막 해서 상담 한 2번, 3번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확률을 따져봤을 때 반절 이상도 그렇게 상담을 해봤자 되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마음에 들었는데 애는 마음에 안 들어해. 뭐 애는 다니고 싶어 하는데 엄마는 별로야.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한 방에 잡겠다 해서 저는 8시 이후 아니면 뭐 주말에 어머님 아이와 함께 오세요 해서 한 번에 상담을 해요. 거의 한 번에 상담을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어머님이 이제 전화를 했을 때 아이의 학년과 뭐 이름 기본적인 정보를 받아서 이제 학력 진단 평가를 뽑아 놓고요. 아이가 학원을 다녔다라고 하면 학력 진단 평가를 활용을 하는 게 저희가 시험 시간이 한 20-30분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뽑아 놨다가 어머님한테 이제 저희 그 교재를 좀 쫙 보여드려요. 어머님 이제 여기 앉아서 이것 좀 잠깐만 보고 계세요 하고 이제 상담 이제 전체적인 거를 이제 좀 펼쳐드리고 저는 이제 좀 특이한 건 아이가 문제 푸는 거를 조금 지켜봐요. 20분 동안 뭐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들 부담스러워서 문제를 못 풀지만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계속 잘 풀고 있나 이렇게 계속 지켜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켜본다는 그 의미가 아이가 정말 문제를 제대로 풀이 과정대로 이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걸 계속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 결손이 있는지를 조금 파악하려고 아무리 분석표를 넣어서 점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아이를 파악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 문제 푸는 거를 조금 지켜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켜보고 나서 이제 분석표를 뽑고 그 분석표를 가지고 어머님하고 상담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 제가 이제 지켜보니 아이는 이런 부분에서 미스가 있고요. 그래서 분석표를 보니 이 단원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지표, 그러니까 제 얘기와 객관적인 지표가 맞아 떨어지면 어머님들이 신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을 좀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혼자 만약에 학원을 했다고 한다면 그냥 어머님 뭐 진단평가를 제가 이제 만들었겠죠. 만들어서 이렇게 보니 얘는 이 단원이 문제고요. 저 단원은 잘하네요. 뭐 이 단원부터 시작하면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지표가 있으니 어머님들이 받아들이기도 쉽고 그리고 저 또한 아이가 어디 부분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조금 더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년 진단 평가에서만 활용하시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지사 회의를 갔더니 저희 원장님 중에 한 분은 이거를 단원 평가 같은 걸로 좀 활용을 하신대요. 저희가
저희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은 뭐 유형이나 이런 부분을 유형 플러스, 익힘책 플러스에서 저희가 오답 노트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지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또 마찬가지로 월별 분석표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달별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애가 단원이 끝났어. 나는 분석표를 빨리 뽑고 싶어. 그럼 이걸 활용하신다는 원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2패가 아니더라도 학년 진단평가를 그렇게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수준의 이 단원을 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실 때도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사용하기도 합니다. 좋죠? 네. 그래서 어머님들은 이런 상담 자료, 이거 본사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인드에다가 저렇게 뽑아서 다 꽂아놓고 아이들이 이제 현행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서 결손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선행 중학교 가서 이런 부분에 어머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잡고 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재, 실제 아이들이 하고 있는 교재들을 이제 펼쳐놓고 이제 조금 보여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합니다라고 상담을 합니다. 저희 교실은 이렇게 바인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수사례 교실이 1교시 하실 때 마지막에 보였던 그 교실이 저희 지사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원장님 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실도 이렇게 바인드를 사용하시는데 이 바인드 안에 들어있는 요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나?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저희 전체 커리큘럼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재가 나가면 그러니까 아이들별로 그걸 다 체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떤 원장님들은 색칠을 해서 지워 나가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어떤 원장님들은 뭐 동그라미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저는 교재가 나간 날짜를 체크해요. 날짜를 써줘요. 얘가 이 날짜에 교재가 나갔구나. 라고 해서, 그래야지 나중에 교재 시킬 때 조금 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날짜를 좀 체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인드 안에 아이들마다 이렇게 꽂아져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계산형 플러스, 개념 플러스는 저는 무조건 다 쓰는 교재고요. 계산형 플러스 같은 경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계산형 플러스는 그러니까 뭐 수학의 연산은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학원의 저학년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구몬 해법 뭐 이런 거 집으로 오는 이런 계산형 연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 그거 안 해도 돼요. 제가 해드릴게요. 하고서는 끊고 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이 연산 교재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 엊그제 상담하는 아이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그 아이가 4학년 과정 연산 나눗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머님 저도 4학년 과정 저희 이거 D 쓰면 되니까 그거 끊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과정,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계산형 플러스 같은 경우는 꼭 A, B, C, D에서 1학년, 2학년 이걸 꼭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 아이별로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연산을 잘하던 못하던 학년이 높던 안 높던 계속 이제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제가 1년 10개월 동안 하면서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로 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산교재 예비 중1 교재를 조금 썼잖아요. 그걸 쓰고 이제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왜 중학교 2학년 연산교재 없냐고 그래도 저 본사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연산교재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 자체도 이게 기본적인 연산을 조금 하면 개념이 좀 잡혀서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산교재는 저는 계속 쓰는 편이고 개념 플러스 같은 경우는 상중하 나눠서 이제 양을 좀 조절하는 편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희 콘텐츠가 있는 거를 모두 사용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 사용하는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교재 맞춤, 뭐 학생별 맞춤, 유형 플러스, 익힘책 플러스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개별로 나가는데요. 저희 학원만의 가장 큰 특색은 저거예요. 저 초록색 칠판에 적혀져 있는 거 잘 안 보이시나요? 저희 초등부 같은 경우는 초록, 노랑, 검정, 흰색, 뭐 노랑, 파랑, 검정, 주황,
빨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저희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낱장으로 그렇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묶여서 나가요. 그래서 제본할 때 저 띠로 아이들의 그 부교재를 색깔을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3명이 들어왔어요. 야, 너 뭐해? 너 뭐해? 너 어디 할 거야? 너 그 다음 뭐해? 이렇게 다 얘기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13명이 들어왔는데 얘가 어제 뭐 했지? 저도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처음에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개념 플러스 한 장 반. 그러니까 숙제를 내고 아무런 소리 없이 앉아서 한 장 반을 풀어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한 1년 10개월 정도 되니까 그게 이제 아이들은 훈련이 돼서 들어오자마자 한 장 반을 아무 소리 없이 풀고 다 풀면 채점 선생님한테 갖다 냅니다. 그리고 나서 개념 플러스를 펴요. 그래서 자기의 양이, 그거는 이제 제가 정해주는 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단원을 시작할 때 개념 설명을 할 때 너는 이거를 선생님은 이번 주 안에 끝낼 거야. 아니면 뭐 3분의 1까지만 오늘 하고 내일 3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양을 정해줘요. 처음에. 그럼 그 양을 이제 하고 그 양을 하면 이제 노란색 교재 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란색 교재 맞춤을 하면 왜 노란색 교재 맞춤을 하시는지 아세요? 교재 맞춤 페이지와 개념 플러스 페이지가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재 맞춤 페이지가 내가 만약에 11페이지까지 했다. 그럼 아이들이 스스로 노란색의 교재 맞춤의 11페이지까지를 똑같이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1페이지까지 풀어요. 그리고 나서 계산형, 그러니까 이게 예습포랑 진도가 조금 다른데요. 예습을 얘기를 들면 예습은 이렇게 4개가 나가요. 계산영어, 교재 맞춤, 학생 맞춤, 수행평가 플러스. 이걸 왜 하냐면 예습 시기에는 조금 저는 예습할 때는 개념을 위주로 잡아 놓거든요. 예습할 때 개념을 좀 잘 잡아 놓으면 진도에 나갔을 때 선생님들이 손이 덜 가세요. 왜냐면 설명할 게 없거든요. 애들이 그냥 모르는 문제에 질문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13명, 14명, 20명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예습포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할애를 하는 거예요. 개념적인 문제. 그래서 쉬운 문제 위주로 계산형 플러스 수행평가 플러스를 하는 이유예요. 수행평가 플러스를 해서 수행평가 플러스를 할 때는 아이들한테 질문 받지 않아요. 너 혼자 풀어. 처음부터 끝까지 너 혼자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와. 그래서 이제 채점을 하다 보면 얘가 정말 쉽잖아요. 수행평가 플러스 문제 정말 쉽거든요. 기본 개념 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드맵을 쓸 때 계산형 뭐 법칙 같은 거, 공식 같은 걸 적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스가 있으면 얘는 이 단원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저희 뭐예요? 뭐 해야 될까요? 1대1 맞춤학습 다시 들어가야죠. 그죠? 그리고 오답 노트 다시 뽑아야죠. 얘가 다 틀렸던 거.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1대1 맞춤학습이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학생별 맞춤을 그렇게 계속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습포는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면 거의 4주, 한 3일, 4일 들어온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도는 그래서 양이 조금 많아져요. 왜냐면 제가 설명할 게 없어지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쭉쭉쭉쭉 계속 문제를 풀어 나가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산형 문제는 와서 들어오자마자 한 장 반을 풀고, 그리고 개념 플러스는 아이들별로 뭐 이제 나가죠. 단원별로 나가요. 그리고 나서 교재 맞춤, 익힘체 플러스 학생별 맞춤, 유형 맞춤, 단원평가, 오답 노트. 뭐 했는데 중간에 얘 이제 단원평가까지 다 갔어요. 근데 또 여기서 미스가 난다. 그럼 다시 또 학생별 맞춤. 그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학생별 맞춤. 다시 했어. 다시 또 오답 노트. 무한이잖아요, 오답 노트. 그죠? 그래서 무한 노트 계속. 그래서 모든 컨텐츠를 다 사용하세요. 저희 돈 내고 쓰는 거니까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중등부도 마찬가지. 저는 모든 교재와 모든 컨텐츠를 거의 다 사용하는데요. 예습포 같은 경우는 저는 개념하고 유형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는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
저는 뭐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뭐 그닥 그렇게 많이 저희 교재가 막 현저히 떨어지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가끔 상담 오면 한솔 교재가 미래인 교재가 시중 교재에 어느 거나 같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 이제 그때부터 기분이 상하긴 한데, 그럼 저 이제 말씀드려요. 어머님, 저희 유형 파워도 있고요. 뭐, 저희 서술형도 따로 나와 있고요. 저희 1단계에서부터 9단계까지 저희 맞춤학습 다 가능해서요. 센 수학, 뭐, 최고 수학 다 저희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교재에 못지않은 문제들 저희 다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다 풀어봤는데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습 풀 때 개념 유형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 맞춤 똑같이 쓰고요. 베이직 코. 저도 마찬가지로 중등부도 마찬가지 예습할 때는 약간 개념에 가장 중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대비할 때 이제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형 파워, 교재 마스터, 모의고사 다 씁니다. 교재는. 그리고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 마스터랑 모의고사만 이제 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별 맞춤 기출 플러스. 이번에 저희가 교과서 플러스라는 게 새로 들어왔어요. 저희 교과서, 미래인과 협병을 하면서 이제 교과서, 모든 교과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찾아서 복사해서 쓰지 않아도 저기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활용하셔서 이번에 중간고사를 이제 대비하시면 충분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플러스의 메리트를 저 별표를 좀 쳐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안 쳤네요. 그래서 교과서 플러스 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네. 그리고 전국 단위 시험제도 활용을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제가 그리고 10년 전에 강의를 할 때는 중학교도 정체적으로 시험이 계속 다 있었잖아요. 1학년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시험 대비 끝나면 또 시험 대비, 또 시험 대비 끝나면 또 시험 대비 계속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1학년 아이들이 이제 시험이 없어지고 아이들에게 뭐 자유와 뭐 이렇게 자유학년제, 막 자유학기제 이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뭐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어지면서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엔 결손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단위 시험 제도를 활용을 할 때 이제 뭐 이거를 시험 대비를 해주시는 학원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따로 준비는 하진 않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애들한테도 얘기하고 어머님들한테도 그냥 그대로 얘기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한 용도이지 이 아이가 못한다고 어머님 질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이 시험을 활용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이 성적이 안 나오면 뭐 안 나온 대로 이 다음의 단계를 설계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막 얘 등수를 매겨서 막 얘가 특목고를 가는 뭔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가는 그 길에 그 방향성을 잡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제 전국적인 저희가 이제 나오는데 저희 이 결과지에는 석차가 안 나와요. 근데 저희는 석차를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석차를 이렇게 주면은 저희가 이제 시험 응시자가 뭐 몇천 명 중에 몇 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처음에는 몇천 명 중에 몇 명 이걸 그냥 내보낼까라도 고민을 솔직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미래인 수학 다는 전국에 4학년이 3천 명이야? 아이 너무 조금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100분율로 저희가 이제 저희 100분율 환산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100분율로 바꿔서 이제 수능 그 100분율 환산하는 것처럼 좀 있어 보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가요. 어머님들한테. 그럼 어머님들이 이게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막 이렇게 잘했다고 막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선생님 이거 옳은 거 맞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도 스스로도 이 시험을 엄청 기다려요. 저희 아이들은 지금 이 시험을 빨리 봤으면 좋겠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 시험에 걸린 상품권도 있고요. 이 시험이 이제 성적이 뭐 진짜 막 100점을 맞았다고 주는 게 아니라
성적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지면 이걸 이제 제가 모아놓거든요. 아이들의 그거를 이제 하면 이제 상승을 했다는 그 보상으로 문화상품권 이제 10,000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번 시험에 꼭 1등을 하겠다.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뭐 이제 창의융합 시험을 볼 때도 내가 인재상을 받으면 인재상을 받으면 선생님들한테도 상이 있대요. 근데 아직 저는 그걸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네가 인재상을 받고 내가 상을 받으면 그날은 놀자.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이벤트 하는 것도 하루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전국 단위 시험이 아이들한테는 그냥 시험이 아니라 이런 자기의 실력을 평가하고 또 저희한테는 그 아이들의 학습의 방향을 잡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잘 활용하시면 원장님들의 학원에 보탬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단위 시험을 나갈 때 저는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희도 쇼맨십이 필요해요. 그래서 뭔가를 이 사람이 하는 거나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달랑 이렇게 뽑아서 주는 것보다 어머님들한테 이제 한마디라도 뭐 이 아이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서술형 하나를 더 맞았습니다 어머님 뭐 잘했죠 뭐 칭찬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근데 다 성장을 해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저희가 이렇게 막 모든 컨텐츠를 다 풀렸는데 안 올라간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가끔 간혹 떨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기 옆에 있는 애가 떨어진 애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머님이 이제 화가 나 전화를 하시죠. 얘 왜 이렇게 시험을 봤을까요? 막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냥 네, 솔직히 이제 시험은 결과는 이제 벌어졌으니 이제 어머님 저랑 이제 계획을 세워서 아이와 좋은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 가자. 그래서 뭐 서술형은 더 풀린다거나 뭐 아니면 더 어려운 문제를 더 다뤄보자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이 부분에 결손이 있었던 걸 이제 다시 한번 더 잡겠다거나 이렇게 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걸로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어머님들도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기별로 아이들하고도 그래서 이런 이벤트 같은 걸 하거든요. 저희 교실 포인트 제도를 해요. 이제 조금 포인트를 보시면 뭐야 하실 텐데 숙제를 완료하면 500포인트, 책을 끝내면 1000포인트. 근데 숙제를 안 해왔다? 그럼 1000포인트를 내요. 교재를 안 가져왔다? 3000포인트를 받아요. 교재를 잊어먹었다? 그럼 5000포인트를 받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저희한테 제가 사실 의왕시 대표 미녀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대표 마녀라고 부릅니다. 너무 못됐대요 저한테 맨날. 선생님 진짜 너무 못된 거 아니에요? 500포인트 주고 자기가 1000포인트를 내려면 막 손이 발발발 떨린대요. 그래서 그래도 충분히 아이들이 매일매일 숙제가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모아서 연사회 이렇게 포인트 시장을 해요. 뭐 떡볶이 파티도 하고 콜팝도 만들어서 같이 먹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 할 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그 포인트 시장을 하면서 이제 조금 학원에 대한 애착도 좀 높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소개 이벤트도 저는 진행을 하는데요. 학생들은 친구를 소개하면 문화상품권 3만원, 그다음에 학부모는 백화점 상품권 5만원. 예전에는 이제 단위가 조금 많아졌는데 요즘에는 물가가 상승률이 있어가지고 어머님들이 웬만해서는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위를 조금 높였어요. 그래서 5만원이 되는데 이거에 기준이 있어요. 그 아이를 데려왔는데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요. 등록 3개월 차에 나갑니다. 그러면 손해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세요. 네, 등록 3개월 차. 그 아이 데려온 아이가 등록 3개월을 해야지 나가는 거예요. 아니 뭐 한 달 다니고 문화상품권 주고 나면 없잖아요, 원장님들. 그냥 3개월 기억하세요. 3개월 그렇게 진행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우수 교실로 선정이 됐는데요. 제가 22년 4월에 감행을 하고 5월에 학원을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11월에 22년 11월에
저희 어워드를 하거든요. 매년. 그 어워드에 제가 이제 월회의를 맨날 간다고 했잖아요. 월회의에 가시는 모든 원장님들이 거의 다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초대를 못 받았어요. 그때는 우수회원이 안 됐었거든요, 아직. 그때 제 기억으로는 11월에 29명이었어요. 그래서 50명 언제 채우지? 나도 저기 가고 싶은데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은 내가 내년에는 꼭 어워드를 가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 올해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12월에 50명을 채웠어요. 제가 그렇게 따지면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이니까 되게 짧은 기간 동안에 우수회원의 수를 내가 채워서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의 목표는 이제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이제 확장을 올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수 교실에서 이제 최우수 교실로 나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과 소신과 신념을 가지시고 저희 미래를 믿으시고, 약간 교주 같네요. 근데 1년 반을 하고 나니 저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 마음이 뭔지. 그래서 그렇게 믿으시고 저의 지금 이런 1년 10개월의 내용들이 원장님의 학원에 가셔가지고 자그마한 불씨로 돼서 크게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